눈앞이 뿌옇게 보였는데 설마 백내장일 줄은 몰랐어요. 김순자 어르신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노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새벽에 책을 보거나 텔레비전을 오래 보면 눈이 쉽게 피곤해지고 침침해졌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증상이 심해졌습니다. 빛이 번져 보이고 마치 뿌연 안개 낀 듯 사람 얼굴도 또렷이 보이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눈물이 자꾸 나요. 눈에 뭐가 낀 것 같기도 하고. 동네 약국에서 안약을 사다가 넣어봤지만 잠시뿐이었어요. 며칠 후 계단을 내려가다 발을 헛디뎠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발끝이 안 보였던 겁니다. 그제야 딸 손에 이끌려 병원에 오게 됐습니다. 눈이 보내는 신호를 놓치면 시력은 조용히 무너집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79세 박정균입니다. 50년 넘게 눈만 봐온 안과 전문의입니다. 이제는 저도 노안이 찾아오고 환자 입장에서 눈을 바라보게 되는 나이가 됐습니다. 김순자 어르신 같은 분들 정말 많습니다. 이런 말 자주 하세요. 의사 선생님, 그냥 노안인 줄 알았어요. 원래 나이 들면 이런 거 아닌가요? 그럴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습니다. 특히 백내장과 녹내장, 겉으로는 비슷하게 시작되지만 완전히 다른 경로로 진행되는 무서운 질환입니다. 제가 항상 설명드리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눈 질환은 빛과 초점, 그리고 시야를 기준으로 자기 자신이 느끼는 변화를 기억해야 한다는 것. 근데요, 눈앞이 흐려지고 햇빛이 너무 눈부셔요. 이건 백내장인가요? 녹내장인가요? 좋은 질문이에요. 그 두 가지는 아주 다릅니다. 백내장은 카메라 렌즈가 혼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뿌옇고 특히 밝은 빛에 예민해집니다. 실루엣은 보여도 디테일이 날아간 느낌이에요. 반면에 녹내장은 시야가 점점 좁아집니다. 망막 뒤쪽 시신경에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처음엔 아무 증상이 없지만 어느 날 갑자기 옆이 안 보이는 걸 느낍니다. 눈이 침침할 때 병원에 가야 하나요? 그렇습니다. 그냥 노안이겠지 하고 넘기면 진짜 백내장이나 녹내장을 놓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너무나도 뼈 아픕니다. 눈은요, 고장이 나도 아프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위험하다는 걸 늦게 알아차립니다. 지금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은 스스로 자신의 눈 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알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혼동하기 쉬운 질환들을 정확히 구분할 수 있는 기준도요. 눈이 피곤한 게 아니라 이미 병이 시작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 신호 절대 그냥 넘기지 마세요. 지금부터 알려드립니다. 선생님, 제가 요즘 책을 읽으면 글씨가 자꾸 흐려 보여요. 밤에는 운전도 어려워졌고요. 이게 노안인가요? 김말순 어르신,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노안일 수도 있지만 백내장이나 녹내장, 초기 증상과도 겹치는 부분이 있어요. 노안은 기능의 문제입니다. 노안은 말 그대로 노화로 인한 시력 변화입니다. 우리 눈 속의 수정체가 나이를 먹으면서 탄력을 잃고 초점을 맞추는 기능이 떨어지게 되죠. 이런 분들은 노안을 의심해 보세요. 가까운 글씨가 흐려져서 책을 멀리 떨어뜨려야 보인다. 책을 읽다가 눈이 쉽게 피곤하고 두통이 온다. 조명이 밝을수록 시야가 또렷해진다. 노안은 보통 40대 중반부터 서서히 시작돼요. 일상생활에 불편하긴 해도 치료가 급하지는 않아요. 돋보기를 맞추거나 시력 교정만 잘하면 됩니다. 백내장은 혼탁의 문제입니다. 백내장은 눈 속의 수정체가 혼탁해져서 빛을 제대로 통과시키지 못하는 병입니다. 백내장의 대표적인 증상은 말입니다. 눈앞에 뿌연 안개 낀 듯 흐릿하게 보입니다. 빛 번짐의 빛, 가로등, 자동차 불빛이 퍼져 보이죠. 낮보다는 밤에 시야가 더 나쁘고요. 안경을 바꿔도 시력이 개선되지 않아요. 어쩐지 햇볕이 강한 날엔 더 눈이 따가운 것 같았어요. 맞아요. 백내장은 빛에 예민해지는 병이에요. 그래서 밝은 곳에서는 더 불편하고 운전이나 외출이 어려워지죠. 그리고 중요한 건 백내장은 수술로 교정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눈 안의 혼탁한 렌즈를 깨끗한 인공수정체로 바꾸면
시력이 회복될 수 있어요. 녹내장은 시야 손실의 문제입니다. 반면 녹내장은 훨씬 조용히 그리고 치명적으로 진행됩니다. 눈 안에 압력이 올라가면서 시신경을 서서히 파괴하는 병이죠. 이런 증상이 있다면 녹내장을 의심해야 합니다. 어느 날부터 주변이 잘 안 보인다. 시야가 좁아지고 중심만 보이고 옆은 잘 안 보임. 계단에서 자주 헛디딘다. 밤에 어두운 곳에서 길 찾기가 어렵다. 녹내장은요, 시야가 좁아지는 걸 느끼기까지 시간이 꽤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조용한 도둑처럼 시력을 훔쳐갑니다. 그럼 나중엔 시야가 아예 안 보이게 되나요? 네. 녹내장은 한번 손상된 시신경은 회복이 안 됩니다. 그래서 조기 발견이 정말 중요해요. 백내장은 회복이 되지만 녹내장은 돌이킬 수 없습니다. 지금 내 시야는 괜찮다고 안심하면 그때는 이미 늦었을 수 있습니다. 눈이 침침한 걸 단순히 노안이라 여기고 넘기면 백내장은 늦게 수술하게 되고 녹내장은 치료 시기를 놓쳐버립니다. 그래서 저는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눈이 이상하면 제일 먼저 검진부터 받으세요. 제가 50년간 진료하면서 가장 안타까운 순간은 이겁니다. 눈이 보이지 않아야 병원에 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날도 그랬습니다. 75세 강영철 어르신이 부축을 받으며 들어왔습니다. 오른쪽 눈이 거의 보이지 않는 상태였죠. 한 달 전부터 시야 한쪽이 깜깜했습니다. 그냥 피곤해서 그런 줄 알았죠. 근데 지금은 아예 안 보입니다. 검사 결과는 말기 녹내장이었습니다. 더는 회복할 수 없었죠. 남은 한쪽 눈이라도 살리기 위한 치료를 시작해야 했습니다. 눈은 아프지 않아서 사람을 속입니다. 그래서 이런 신호가 왔을 때는 즉시 병원을 가야 합니다. 실명을 막을 수 있는 단 한 번의 기회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절대 방치하면 안 되는 눈 건강 경고 신호 7가지. 1. 빛이 번져 보인다. 백내장 가능성. 특히 햇빛, 가로등, 자동차 전조등이 퍼져 보임. 안개 낀 것처럼 시야 전체가 뿌옇다. 안경을 바꿔도 나아지지 않는다. 혼탁한 수정체는 빛을 제대로 통과시키지 못합니다. 이게 바로 백내장의 초기 신호입니다. 2. 시야가 좁아진다. 녹내장의 시작. 양옆이 잘 안 보이고 중심 시야만 또렷함. 터널 속에서 보는 것처럼 느껴짐. 계단을 자주 헛디딘다. 시야가 좁아지는 느낌이 들면 이미 시신경 손상이 시작된 겁니다. 녹내장은 느리게 오지만 한번 잃은 시야는 돌아오지 않아요. 3. 눈앞에 번쩍이는 빛이 보인다. 망막 이상. 어두운 방이나 눈 감은 상태에서도 섬광처럼 번쩍임. 망막 박리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망막은 카메라의 필름 같은 겁니다. 여기 이상이 생기면 시력 전체가 흔들려요. 번쩍임은 눈이 보내는 긴급 구조 신호입니다. 4. 검은 점이 떠다닌다. 비문증 혹은 망막 문제. 눈앞에 작은 벌레나 실 같은 것이 떠다님. 수는 점점 많아지고 움직임이 부자연스러움. 비문증은 나이 들면 자연스러운 경우도 있지만 갑자기 심해졌다면 꼭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망막에 구멍이 생겼을 수도 있거든요. 5. 한쪽 눈이 갑자기 안 보인다. 눈 중풍 중심 망막 혈관 폐쇄. 어느 날 갑자기 시야의 절반 이상이 사라짐. 통증 없이 깜짝 놀랄 정도로 빠른 변화. 이건 마치 눈의 뇌졸중 같은 겁니다. 실명으로 직결되기 때문에 24시간 안에 치료를 시작해야 해요. 6. 물체가 겹쳐 보이거나 두 개로 보인다. 시신경내 문제 가능. 사물이 흐릿하거나 두 개로 겹쳐 보인다. 안경을 써도 개선되지 않는다. 사물이 두 개로 보이면 눈만의 문제가 아닐 수 있어요. 뇌나 신경계 이상일 수도 있기 때문에 더 큰 병을 의심해야 합니다. 7. 눈이 너무 건조하고 이물감이 계속된다. 안구 건조증이 아닌 마이봄샘 기능 이상. 자주 눈물이 흐르고 눈꺼풀이 무거운 느낌. 눈에 모래알이 들어간 것처럼 불편함. 눈꺼풀 경계선이 빨갛고 눌렀을 때 기름이 나온다. 단순한 안구 건조증이 아니라 마이봄샘이 막혀 눈물이 증발하는 지속성 건조일 수 있어요. 이걸 방치하면 각막까지 손상될 수 있습니다. 위험 신호가 왔을 때 반드시 해야 할 3단계. 1단계 눈의 증상을 기록한다. 언제부터? 어떤 상황에서 악화되는가?
어떤 눈 오른쪽 왼쪽에서 나타나는가? 기록은 진단을 위한 가장 중요한 단서입니다. 2단계 1차 안과 검진을 받는다. 시력 검사, 안압 검사, 시야 검사, 망막 촬영 등 건강보험 적용되므로 큰 부담 없음. 빠를수록 치료 가능성이 높아짐. 3단계 질환별 맞춤 치료에 들어간다. 백내장은 수술로 대부분 회복 가능. 녹내장은 조기 약물 치료로 시야 손실을 지연. 망막 질환은 레이저 시술, 안약 치료 필요. 실제 환자 사례를 알아보겠습니다. 왜 진작 병원에 안 갔을까 후회. 김영자 72세 여성. 눈앞에 먼지 낀 것처럼 뿌옇더라고요. 그냥 피곤한 줄 알았죠. 그런데 3개월 지나니까 눈앞이 아예 보이지 않더라고요. 진단 백내장 말기. 인공수정체 수술 후 시력 80% 회복. 박상철 67세 남성. 운전하다가 교차로에서 좌측을 못 봐서 사고 날 뻔했어요. 그제서야 무서워서 병원에 왔죠. 진단 녹내장 중기. 현재 약물 치료 중. 시야 손실은 일부 영구적. 조금만 일찍 오셨다면 눈은 이렇게까지 나빠지지 않았을 텐데. 그런 생각을 하루에도 몇 번씩 합니다. 지금 당신의 눈은 어떤 상태인가요? 빛이 번지나요? 시야가 좁아졌나요? 눈앞에 뭔가 떠다니나요? 눈이 자주 피곤하고 책이 잘 안 보이나요?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지금 안과를 예약하세요. 눈은 소중합니다. 하지만 고장이 나도 소리 내지 않아요. 지금은 괜찮다고요? 시력은 천천히 무너지고 갑자기 사라집니다. 이 영상을 지금까지 보셨다면 구독 버튼도 눌러주세요. 소중한 눈, 우리가 함께 지킵니다. 의사가 50년 진료하면서 가장 뿌듯한 순간은 뭔지 아십니까? 눈이 보이지 않던 분이 수술 후에 처음으로 저를 보며 웃는 그 순간입니다. 그날도 그랬습니다. 74세 김정자 어르신. 아침마다 눈이 뿌옇고 사위 얼굴조차 흐릿하게 보인다고 딸 손에 이끌려 진료실로 들어오셨죠.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가 했어요. 안경을 바꿔도 나아지지 않고 텔레비전 자막도 번져 보이고. 김 어르신 백내장이네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아직 진행 초중기입니다. 수술하면 시력이 확실히 좋아질 수 있어요. 제가 수술을 해도 괜찮을까요? 이 나이에 마취하고 수술하는 게 좀 무서워서. 요즘 백내장 수술은 국소 마취로 15분 내외로 끝나요. 절개도 거의 없이 초음파로 혼탁한 수정체를 제거하고 인공 수정체를 삽입합니다. 회복도 빠르고 대부분 당일 퇴원합니다. 백내장 수술 전후 변화 알아볼게요. 시력 양한 0.2 흐릿하고 빛 번짐 심함. 불편사항 자막 식별 불가, 외출 시 햇빛 자극, 계단 헛디딤. 우울감 눈이 안 보이니 바깥 외출을 꺼리게 됨. 수술 후 2주 경과. 시력 양한 0.8 이상 회복. 불편사항 거의 사라짐. 심리 변화 산책과 외출 늘고 표정 밝아짐. 세상이 다시 또렷해졌어요. 거울 보면서 나도 이런 얼굴이었구나 싶었죠. 작은 꽃도 자세히 보이고 손녀 얼굴이 너무 예뻐 보여요. 그래서 저는 백내장은 희망의 병이라고 말합니다. 발견만 하면 다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녹내장은 다릅니다. 시야가 좁아지고 나서 병원을 찾은 분들은 되돌릴 수 없는 손상을 안고 오시죠. 박상진 69세 남성. 운전 중에 교차로에서 좌측 차선을 못 봐서 사고 날 뻔했어요. 눈은 잘 보이는데 이상하게 옆이 안 보이더라고요. 검사 결과는 개방각 녹내장. 이미 시신경 손상이 진행되어 있었습니다. 박 어르신, 지금은 안압이 높지 않아도 이미 시야 손상이 진행 중이에요. 당장 약물 치료와 정기적인 시야 검사를 시작해야 합니다. 녹내장 치료가 늦어지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초기 녹내장 환자들 중 50% 이상이 자각 증상 없음. 시야 손실은 양측 주변부부터 천천히 진행. 환자는 중심 시야가 또렷하다고 착각. 결국 일상에서 사고, 부딪힘, 계단 낙상으로 발견됨. 녹내장은 보이는 시야가 아닌 보이지 않는 영역이 망가지는 병입니다. 환자분 스스로 인지했을 땐 이미 손상된 뒤입니다. 그럼 약 먹으면 나아지나요? 아쉽지만 나아지지는 않습니다. 대신 더 나빠지지 않도록 유지하는 게 치료의 핵심입니다.
녹내장 관리 루틴은요. 하루 2회 이상 안압 조절 점안제, 3개월마다 안과 내원시야 검사 필수, 수면 스트레스 관리, 커피, 염분, 야간 스마트폰 사용 자제하셔야 합니다. 특히 야간에 눈을 혹사하면 안압이 오르기 쉽습니다. 자기 전 스마트폰 꼭 줄이세요. 이번에는 너무 늦게 온 환자 이야기입니다. 이순복 78세 여성. 한쪽 눈이 어두워졌는데도 병원을 안 갔어요. 애들이 바쁘고 병원 가는 것도 귀찮고 그러다 반대쪽까지 안 보이게 되더라고요. 진단 양측 말기 녹내장. 현재 양한 시력 0.1 이하, 독서 및 자가 외출 불가. 이런 분들을 보면 마음이 참 아픕니다. 미리 왔으면 분명히 막을 수 있었는데 눈은 한번 잃으면 회복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렇기에 초기의 작은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셔야 합니다. 백내장은 되돌릴 수 있는 안개입니다. 녹내장은 조용한 실명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눈은 어떤 길을 걷고 있나요? 정기적인 안과 검진, 눈의 미세한 변화에 대한 관심, 그리고 병원을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 이 세 가지가 여러분의 시력을 지켜주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오정희 어르신 70세는 몇 달째 눈물이 자꾸 흐른다며 진료실에 들어오셨습니다. 요즘 눈이 너무 뻑뻑하고 갑자기 눈물이 줄줄 흘러요. 아침에는 눈곱이 끼고 오후엔 눈이 타들어갈 듯이 건조해요. 동네 약국에서 안약도 몇 가지 써봤지만 효과는 없었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인터넷에서 본다는 인공 눈물 자가 제조법을 따라 생리식 염수에 꿀을 타서 넣은 적도 있다고 하셨습니다. 어르신, 꿀 넣으신 건 정말 위험한 행동이에요. 눈은 외부에 바로 노출된 장기이기 때문에 비위생적이거나 농도가 잘못된 물질은 각막을 손상시키거나 감염을 유발할 수 있어요. 자주 혼동하는 눈 질환 3종 세트. 눈이 불편하면 대부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안구 건조증이네. 결막염 아니야? 잠을 덜 자서 그런가 봐. 하지만 의외로 이 질환들은 증상이 겹치기 때문에 잘못된 자가 판단으로 오히려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구 건조증. 눈물이 부족해서 생기는 병이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눈이 뻑뻑하면 눈물이 부족하다고요. 하지만 사실 눈물이 부족한 게 아니라 빨리 말라서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걸 지속성 건조 또는 마이봄샘 기능 이상이라고 부릅니다. 눈꺼풀 주변에 있는 마이봄샘이라는 기름샘이 막히면 눈물이 증발하지 않게 막아주는 기름막이 없어져요. 그래서 눈이 금세 마르고 자꾸 뻑뻑하고 시리게 느껴지는 거죠. 안구 건조증 주요 증상은 말입니다. 눈에 모래 들어간 것 같은 이물감, 눈시림, 깜빡일 때 통증, 눈물이 흐르는데도 뻑뻑함, 컴퓨터 사용 시 눈이 쉽게 피로, 눈물이 난다고 해서 안구 건조증이 아닌 게 아닙니다. 오히려 눈이 너무 건조해서 눈물이 반사적으로 나오는 보상작용일 수도 있어요. 결막염은 감기처럼 번지는 병입니다. 결막염은 말 그대로 눈의 겉면, 결막이라는 얇은 점막에 염증이 생기는 상태입니다. 바이러스성, 세균성, 알레르기성 등 원인은 다양합니다. 결막염은 감기처럼 번질 수 있어요. 눈을 비빈 손으로 다른 사람과 접촉하면 전염됩니다. 결막염 주요 증상: 충혈, 눈곱이 많이 낌, 가려움, 따가움, 눈꺼풀이 붓는 느낌, 양쪽 눈으로 빠르게 퍼짐. 결막염이면 그냥 집에서 안약 넣으면 되죠? 아니에요. 원인에 따라 치료법이 달라요. 바이러스성은 항생제 안 듣고 세균성이면 항생제가 꼭 필요하죠. 자기 눈에 맞지 않는 안약은 더 큰 부작용을 부를 수 있습니다. 마이봄샘 기능 이상. 기름샘이 막히면 눈이 마릅니다. 안구 건조증이 단순히 눈물이 없어서 생기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그 중심에 있는 게 마이봄샘 기능 저하입니다. 이건 쉽게 말해 눈꺼풀 안쪽의 기름샘이 막히는 병이에요. 이건 중년 이후 여성에게 특히 많습니다. 특히 폐경 이후에는 기름 분비가 줄어들기 때문에 눈이 쉽게 마르고 화장 잔여물이나 세정 불량이 겹치면 기름샘이 굳어버립니다. 마이봄샘 이상 주요 증상은요.
눈꺼풀 안쪽이 울퉁불퉁, 누르면 하얀 기름이 나오거나 통증, 자고 일어나면 눈곱이 심하고 뻑뻑, 안약이나 인공 눈물 효과가 거의 없음. 이번에는 환자 사례입니다. 혼동으로 악화된 경우죠. 이영희 65세 여성. 눈이 너무 시리고 자꾸 눈물이 나요. 그냥 건조해서 그런 줄 알고 인공 눈물만 넣었죠. 실제 진단 마이봄샘 기능 저하. 치료 온찜질 세정 전용 항염증 점안제. 현재는 증상 거의 사라짐. 이분은 1년 넘게 인공 눈물만 사용했어요. 그런데 전혀 효과가 없었죠. 마이봄샘이 막혀 있어서 아무리 눈물이 있어도 다 증발해버렸던 겁니다. 박영수 71세 남성. 눈이 빨개서 안약을 넣었는데 더 심해졌어요. 자가 사용한 안약 스테로이드 포함. 진단 바이러스성 결막염. 결과 각막 손상으로 시력 저하. 무심코 넣은 강한 안약이 오히려 각막을 얇게 만들고 감염을 더 퍼지게 했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증상의 정체를 아는 것입니다. 눈이 뻑뻑할 때 그냥 인공 눈물만 넣지 마세요. 눈이 빨갛다고 아무 안약이나 쓰지 마세요. 눈이 시리다고 무조건 피곤해서 그렇다고 넘기지 마세요. 눈은 정직합니다. 항상 신호를 먼저 보냅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걸 무시하고 편한 대로만 해석하려 한다는 겁니다. 안구 건조증일 줄 알았는데 진짜 원인은 막힌 기름샘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신의 눈 정말 건조해서 그런 걸까요? 눈 건강에서 가장 위험한 말은 이 정도는 괜찮겠지입니다. 내 눈이 보내는 신호를 스스로 해석하지 마세요. 정확한 진단, 올바른 치료, 그게 시력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김말순 어르신은 진료가 끝난 후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그럼 이제부터 뭘 하면 눈이 좀 덜 나빠질까요? 그냥 병원만 믿고 있으면 되는 건지? 아닙니다. 병원은 이미 증상이 생긴 뒤에 찾는 곳이고요. 진짜 중요한 건 평소의 습관입니다. 루틴 1. 하루 10분 눈꺼풀 온찜질 기름샘을 깨우는 시간. 눈꺼풀 주변엔 마이봄샘이라는 작은 기름샘이 있습니다. 이곳이 눈물이 증발하지 않도록 보호막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죠.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이 기름샘이 막히고 굳어버리면서 눈물이 쉽게 마르고 안구 건조증이 시작됩니다. 눈꺼풀에 따뜻한 열을 가하면 굳은 기름을 녹이고 순환을 도와줍니다. 말하자면 눈이 기름때 청소라고 보시면 돼요. 온찜질 방법. 깨끗한 수건을 따뜻한 물에 적셔 40에서 45도 유지. 눈 위에 올리고 5분에서 10분간 찜질. 수건이 식으면 다시 데워서 반복. 하루 1회, 특히 취침 전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귀찮을 줄 알았는데 막상 해보니 눈이 시원하고 하루 종일 눈물도 덜 나더라고요. 온찜질은 백내장, 녹내장, 안구 건조증 예방에 모두 효과적인 일석삼조 루틴입니다. 단돈 1,000원도 안 드는 이 습관이 수백만 원짜리 치료를 막을 수 있어요. 루틴 2. 하루 5분 눈 운동. 눈도 근육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눈 역시 근육으로 움직입니다. 초점을 맞추고 방향을 바꾸고 사물을 따라가는 모든 움직임이 작은 근육들의 정교한 협업 덕분입니다. 근육이 뻣뻣해지면 몸이 굳듯이 눈도 운동을 하지 않으면 피로해지고 시야가 좁아집니다. 눈 운동 루틴 3단계. 팔을 앞으로 뻗고 엄지손가락 보기. 15초간 응시 눈 가까이 가져오고 멀리 다시 보기. 5회 반복. 십자형 시선 이동. 눈동자를 위아래 좌우로 천천히 움직임. 고개는 움직이지 말고 눈동자만. 각각 5회 반복. 20, 20, 20 법칙. 20분마다 20피트 약 6m 떨어진 사물을 20초간 바라보기. 스마트폰과 TV를 오래 보면 눈 근육이 가까운 곳에만 초점을 맞추느라 지칩니다. 이 운동은 근육을 풀어주고 시력 노화를 늦추는데 정말 중요합니다. 그거 그냥 TV 보다가 광고 나올 때 해도 되겠네요? 맞아요. 광고 시간은 눈에게는 스트레칭 시간이죠. 루틴 3. 눈을 위한 영양 루테인 지아잔틴 오메가3.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이 눈 건강에도 직결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눈 속에는 황반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는 사물의 중심을 보는 가장 중요한 부위인데 여기에 있는 색소가 나이 들며 줄어듭니다. 그걸 채워주는 게 바로 루테인과 지아잔틴입니다. 눈 건강에 꼭 필요한 영양소. 루테인 황반 색소 밀도를 높여 빛 손상으로부터 보호. 지아잔틴 루테인과 함께 작용, 청색광 차단. 오메가3 DHA 눈물층 안정화, 시신경 보호. 섭취 팁입니다. 하루 루테인 10에서 20mg. 오메가3는 하루 1000mg 이상. 공복보다는 식후 섭취가 흡수율 높임. 지속 섭취가 핵심 최소 3개월 이상. 식사로만 충분히 챙기긴 어려워요. 시중에 나와 있는 건강기능식품 중 GMP 인증을 받은 제품을 선택하면 안전합니다. 아이고, 약이 너무 많아서 뭘 챙겨야 할지 모르겠어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루 한 번, 식후에 루테인 오메가3 함께 드시면 충분합니다. 눈은 아주 정직한 기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돌보느냐에 따라 나이에 맞게 그 이상의 시력을 지켜줍니다. 요즘처럼 하루 종일 스마트폰을 보는 시대, 가장 혹사당하는 건 우리의 눈이에요. 꼭 아껴주시고 하루 10분 이 루틴만 실천해 보세요. 눈이 달라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고작 10분입니다. 눈을 위해 매일 할 수 있는 시간. 지금 이 순간 눈을 위한 첫 습관을 시작해 보세요. 제일 가슴 아픈 건요, 시력을 잃고 나서야 후회하시는 분들을 매달 본다는 겁니다. 눈은 말을 하지 않습니다. 아프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조용히, 아주 서서히 그 기능을 잃어갑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침묵을 괜찮다고 착각한 채 참고 넘기고 미룹니다. 오늘 여러분께 백내장, 녹내장, 결막염, 마이봄샘 기능 이상, 안구 건조증, 수많은 눈 질환을 설명드렸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질환보다 더 무서운 게 있습니다. 그건 바로 무관심입니다. 선생님, 눈이 이렇게 소중한 줄 이제 알았어요. 젊었을 때는 그냥 당연한 줄 알았거든요. 당신의 눈 지금 점검해 보세요. 눈 건강 체크리스트 7가지. 다음 질문에 스스로 솔직히 대답해 보세요. 최근 눈이 자주 피로하거나 침침한가요? 책이나 휴대폰을 볼 때 글자가 겹쳐 보이나요? 낮보다 밤의 시야가 더 나쁜가요? 햇빛이나 불빛이 번져 보인 적이 있나요? 자주 눈물이 나거나 뻑뻑한 느낌이 드나요? 양옆 시야가 좁아지거나 계단이 헷갈릴 때가 있나요? 최근 1년 이내에 안과 정밀 검진을 받으셨나요? 하나라도 예라면 지금 바로 안과 검진을 받으셔야 합니다. 증상이 없더라도 60세 이상이라면 연 1회 정기검진은 필수입니다. 시력이란 건 다 잃고 나면 돈을 아무리 줘도 다시 살 수 없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꼭 기억해야 할 3가지만 말씀드릴게요. 1. 눈이 보내는 신호를 놓치지 마세요. 뿌옇게 보인다면 백내장을, 옆이 잘 안 보인다면 녹내장을, 자꾸 눈물이 난다면 기름샘을 의심하세요. 증상이 반복되면 병원부터 가세요. 2. 매일 실천하는 루틴이 치료보다 중요합니다. 하루 10분 온찜질, 5분 눈 운동, 루테인 오메가3 복용, 스마트폰 TV 사용 후엔 반드시 눈 쉬는 시간 갖기. 3. 병원은 증상이 없어도 가는 곳입니다. 아픈 곳이 없어서 안 갔어요. 그 말 때문에 이미 늦는 분들을 수없이 봅니다. 검진은 예방입니다. 우리 인생 보이는 게 전부는 아니지만 보이지 않게 되는 것만큼 두려운 일도 없습니다. 나이 들수록 친구보다 돈보다 더 오래 함께해야 할 건 시력입니다. 환자들 후기 모음 정리해봤습니다. TV 자막이 또렷하게 보이는 게 이렇게 행복한 줄 몰랐어요. 눈이 안 아프니까 다시 책을 읽기 시작했어요. 계단 내려올 때 안 무서운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지금 이 영상 끝까지 보신 여러분은 이미 한 발짝 나아가신 겁니다. 이제 2번째 발걸음을 떼보세요. 병원 예약을 하시고 오늘 알려드린 루틴을 내일부터 바로 시작하세요. 제 바람은 단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평생 두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기를.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시력을 지키는 정보를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과 알림 설정 꼭 해주세요. 아래 댓글로 여러분이 눈 건강 고민도 남겨주세요. 직접 읽고 다음 영상에 반영하겠습니다.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